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호텔신라 얘기가 있었어요. 호텔신라가, 면세점, DF1, 철수한다. 뭐, 매출 비중이 10%를 차지한다. 자, 그래서 영업 중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서 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영업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겁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업을 철수한대요. 면세사업. 면세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명품, 뭐 에르메스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이런 걸 파는 면세점이 있고, 뭐 담배라든가 뭐 주류, 뭐 이런 화장품, 뭐 이런 코스메틱 있죠. 이런 걸 파는 면세점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 공항을 이용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면세점에서 안 사게 되는 겁니다. 밖에 사는 것과 금액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됐었고요. 그래서 이걸 철수하는 부분이죠. 자, 이게 그럼 악재가 되겠습니까? 호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구별법, 초간단 구별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같은 영업 중단이라도 호재로 분석할 수가 있고 악재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법적인 이유로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법적인 이유라든가 강제적인 철수가 되겠죠.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약간 좀 잘못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업 중지를 먹거나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예전에 뭐 우리 바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영업 못하죠. 이런 경우는 뭐 초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이유로 철수하는 경우는 악재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력 약화로 인한 철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수를 했을 때 사회적 반발이 있을 겁니다. 뭐 노동자에 대한 이유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래서 사회적 반발이 굉장히 큰 경우 역시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사업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만 못 나가고 있다. 예. 근데 그 하나만 도려내면 흑자가 된다.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력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업을 중단한다? 이건 초대형 악재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롯데쇼핑이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마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 마트가 축소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 자체가 줄고 영업이익도 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거죠. 사업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 사업부가 잘못돼 있어. 그럼 그 사업부를 도려내면 호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의 긍정적,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한 이 내용만 가지고 인한 상승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슈라고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공시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만년적자 사업체였습니다. 만년적자죠. 계속 적자야. 근데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게를 한 3개,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요 한 개가 지금 계속 적자야. 적자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팔고 싶어도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철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초반에 들어간 돈은 우리가 날리는 상황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 4년을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흑자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적자 기업이 되는 건데 이걸 도려내게 되니까 흑자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거죠. 매출은 줄지만 이런 경우 호재가 되는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철수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호재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긍정적이에요. 다 적자야. 이 사업도 적자고 저 사업도 적자고 다 적자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하나의 어떤 적자 기업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분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깎아먹고 있거나 두 개가 깎아먹고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중단하면 이거는 주가의 호조다. 자, 그래서 철수 후에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무 구조도 좋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철수하게 됐을 때 전체 사업 부분이 흑자가 가능할 것,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수로 인할 때 비용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비용. 뭐 우리가 위약금 정도라면은 뭐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 뭐 다른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악재가 되겠지만 그 비용이 크지 않다라면 괜찮다.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요. LG전자가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를 했어요. 핸드폰 사업이죠. 그 당시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잠깐 밀렸지만 오히려 적자 사업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작용. 어떻게 보면 LG전자에 있어서 모바일 사업부도 한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태되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철수하고 났을 때요, 신사업 진출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일 경우, 그리고 투자자 신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요 자리에요. 여기가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했을 때예요. 잠깐 출렁였지만 바로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는 주가 다시 밀렸습니다만은요. 어쨌든 호재로 작용했을 때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사업을 매국가 했었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비효율적인 자회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중공업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력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적자 나는 기업을 철수를 한다.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KNJ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소형주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판매 중단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 매출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사업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디스플레이 사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날이 뉴스가 나온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19% 정도, 19% 정도 주가 상승이 발생한 이력이 있었다. 자, 중요한 건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오히려 호재라고 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할 때 이제 좀 정리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일단은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시간 지나서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로서 급등을 하다가 차익실 매물이 쭉 나오면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우리 영업 중단 무조건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근본을 잘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좋게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알지 못한다라면 막연한 영업 중지로 인한 거래 정지, 그러면 그 밤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려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돈마니스쿨 특강 좀 말씀드렸고요. 도움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앞으로도 교육 영상 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자주자주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